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오후장 공략주 세워보는 시간. 그 전에 현구간 시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외국인 현선물 매도세 국내 증시는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장 초반에 1,100여 개에서 1,900여 개로 늘어났는데요. 오전장 코스피 지수 어떤 흐름 보였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외국인의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가 점차 늘어나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지난 2, 3일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던 LG에너지솔루션마저 오늘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상승하는 종목과 업종은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의 금융, 금리 인하 기대감의 바이오, 그리고 최근 실적과 수주, 신조선가 지수 상승까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조선주들이 일부 반등하고 있고 그 외에 개별 호재가 있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로 점차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2.2% 하락하고 있는데요. 시총 1위에서 5위까지도 일제히 밀리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바이오 기업들 소폭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엔터 기업들 하이브랑 SM 지난 금요일에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YG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21 컴백 소식을 알리면서 나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구간 수급은 어떨지 체크해 보시죠. 양시장에서 개인 홀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기관이 매도세를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역시 여기에 더해서 매도세 늘려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기관은 327억 원 비교적 적은 금액을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천억 원 가까운 매도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현구간 시황 체크해봤고요.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이 많은데 어떤 전략을 짜볼지 오후장 공략주에서 함께 세워보시죠. 네,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금요일에 소폭 상승하긴 했는데 그 폭이 오늘의 하락과 비교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고민이 계속 깊어지고만 있습니다. 자, 든든한 두 분이 오늘도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 만나서 오후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더 에너지 있게 저희가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부진할수록 두 분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 같아요. 매니저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수가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더 키우게 되는 건지 이에 대한 답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아쉽게도 좀 보수적인 의견이 나왔죠. 한번 볼까요? 김흥태 매니저님은 당분간 조정이 예상된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2,650포인트까지 하락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계십니다. 글로벌 이슈, 변수들이 참 시장에 부담을 주는데요. 글로벌 오를 때는 같이 안 오르더니 하락은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미국 시장에 대한 여파가 또 굉장히 컸겠죠. 트럼프에 대한 이제 지지 라인 선언과 또 이제 바이든 정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해리슨 쪽으로 이제 교체되는 수요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 시장만 보더라도 이제 반등하는 시장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지수가 선반영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 주에서는 좀 반등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말간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사퇴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나오면서 사실 그 전에 이미 한번 나왔어야 되는 내용이 너무 뒤늦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그런 우려 속에서 그런 흐름 때문에 트럼프와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지지율 차이로서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또 특히나 제약 바이오 업종들에서도 이제 개별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조정폭이 나오다 보니까는 코스닥 시장이 좀 눌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 이런 시기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기관 조정이 좀 피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낙폭이 과대하지만은 또 한 번 또 그런 시기가 또 지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보다는요. 물론 현금을
시장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뭐 포지션 되겠지만은 섣불리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가 반등했을 때 그때 한번 추가 매수 기회를 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락을 예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섣부르게 뭐 매도나 매수 이런 자금의 흐름보다는 지켜보자라는 전략이 유효한 시점. 김웅태 매니저님의 조언이었는데, 자, 조기준 매니저님이 이 수치를 제시해 주셨죠. 2,650선. 이게 대략 한 6월 정도의 저점 아니었습니까? 네,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들은 건 최악의 상황을 얘기한 네. 거고 지금 이제 100포인트, 2,750도 100포인트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제 뭐 다른 악재 이제 뭐 이렇게 국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북 간에도 더 경색이 되거나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제 그 치닫는 상황이 이제 그랬을 때 6,650이고 저는 2,750이 저점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3만 개의 선물을 때렸을 때 지금 현재 오늘도 지금 8천 개 넘어서고 있는데 최근 단 3거래일간 3만 개를 때렸을 때 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어떤 주체가 이제 2, 3만 개, 3만 개가 맥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고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 1,000억 정도밖에 아직 매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의 매수가 동반된다면 반등이 나올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지금 현재 오늘은 저점을 끼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계셨는데요. 자, 그럼 시장 안에서 이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에 대한 흐름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섹터, 과연 무엇으로 두 분은 보셨을까요? 열어보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 조기준 매니저님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 재건주, 뭐 조선주, 기계, 뭐 다 같이 좀 오르는 분위기인데 이 안에서도 재건주가 탑입니까? 홍태 매니저님.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조선도 있었고 방산도 있었고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재건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난 주말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빠르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와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전을 하든가 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럽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방산 쪽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수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것보다도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더 이제 종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는 당연하게 칼을 뽑아내면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내세웠던 것만큼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재건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도 올라오는 종목이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테마들이 똑같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에 이제 트럼프하고에 대한 관련된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재건이 가장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도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을 꼽아주셨는데 내용 일맥상통하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든 안 되든 네. 2022년 뭐 초부터 시작했던 전쟁 2년이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전쟁 속에서 이제는 전 세계가 이제 뭐 평화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다시 러시아를 이긴다면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뭐 희박하고요. 점점 더 밀릴 가능성이 아무리 무기를 많이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강대국 러시아하고 상대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는 약간은 트리거 역할 정도밖에 하는 거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누가 되든 제가 보기에는 전쟁은 올해 내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전쟁의 막바지 국면에 들어서 있고 또 중국도 삼중전에 관련해서도 그랬고 중국도 이제 경기 부양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건설 관련주들이 그동안 너무 낙폭이 크기 때문에 매수 관점 단기 대응 근데 뭐 중장기 대응은 아닙니다. 단기 대응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까지 두 분께 미국 대선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의 관련주 가장 잘 움직일 종목으로 선택을 받아봤습니다. 자, 이게 오늘장에 대한 흐름이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분이 담고 있는 종목 리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략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웅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부터 열어봤는데요. 저희가 17일에 매수했던 약 4거래일 전에 매수했던 현대힘스 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일 날 한 7% 급등을 했었는데 이후로 이틀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 반등이에요. 네. 요 시세가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현대힘스를 가지고 나온 게 어제 그 지난주였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마이너스 4%까지 내려오면서 21선을 깨고 나는데
오늘은 또 그거에 대한 물량들이 전부 다 반발 매수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그 위치로 올라왔다가 오늘은 좀 다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조선 기자재뿐만 아니라 조선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제는 고점에서 조금 기간 조정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현대인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다소 좀 수급이 못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게 뭐냐면 워낙에도 바닥권에서 움직여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하락세는 더 나오지 않을 거라 보여주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뭐 14,000원에서 14,5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자리만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오늘도 아무것도 이슈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날 시초가에서 내렸던 부분까지 한번 가격을 돌파했다가 내려왔다는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물량을 꽉 쥐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점을 좀 생각하시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는 매도보다는 홀딩 자리를 보시면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하겠습니다. 현대힘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관련주도 한번 볼게요. 개장하면서 오전을 뜨겁게 했던 섹터 중 하나가 비트코인 관련주들인데요. 김은태 매니저님이 우리기술투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그때 1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계속 가지고 가야겠죠? 네, 아직까지는 좀 보유하자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기술투자가 갭을 띄어서 올라놓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시세 불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올라오지 못했던 거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강한 시세를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앞으로 뭐 당분간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들도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라 보여주니까요. 그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는 홀딩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장 부진에도 우리기술투자의 강세 눈에 띄는데요. 바이넥스는 더 강합니다. 보통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이런 장에 많이 발견되는데 바이넥스가 참 견조하고요. 목표가 도달은 진지게 했었죠. 저희 최고가 기준으로는 53%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목표 주가를 올려잡아도 될까요? 지금에 있는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보시면 될 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제 바이낸스를 사실 오늘 새로 이제 편입을 하려고 가져오려고 했는데 워낙에 또 가격도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는 일단 네. 보유분들은 보유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CDMO 관련돼 가지고 이제 위탁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움직임들이 아무래도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통과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이어서 본다라고 보면 바이넥스는 뭐 21,300원만 돌파된다면 추가적으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돌파되는 시점을 보고 나서부터 그때 제가 또 한번 목표가에 대한 어느 정도 상단 부분을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일단은 정고점 넘어가는 데까지는 보유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 보유해 보겠습니다. 바이넥스. 자, 이어서는 조기준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열어봐야겠죠.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여기에서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릭스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7월 12일에 편입했는데 이게 지금 한 10거래일 사이에 거의 50%가량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도 15% 급등, 상한가 갔다가 내려온 모습인데요. 올릭스, 비만 치료제 이제 대장주 역할 더 기대해도 될까요? 네, 뭐 지금 오늘 다른 종목 비만 관련주들이 조정을 거친 상황에 올릭스가 지금 비만 관련해서 대장으로 좀 등극을 그러니까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뭐 GLP-1 관련해서는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기술인데 올릭스는 이제 RNA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한 달, 뭐 일주일 정도의 이제 비만 치료 주사를 맞는 건데 여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 번만 맞으면 RNA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관련해서 이제 올릭스가 3개월, 6개월에 한 번 맞으면 되는데 1회 투여로 15%에서 20% 정도 이제 체중 감량이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위고비라든가 이런 거 병용 투어를 그 임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GLP-1이기 때문에 GLP-1과 병용 투어를 하고 있는 올릭스가 지금 현재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빅파마랑 이제 기술 이전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황광변성 관련해서 라인에서 반납 때문에 하락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지금 현재 미래에셋과 그다음 국민연금이 작년에 5%씩 들고 있는 종목 2만 원대 샀다라는 거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지금 현재 RNA 개발에서 최초로 탈모 치료제뿐만 아니라 지방간염 치료제뿐만 아니라 흉터 치료제까지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고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소재 갖고 심혈관 대사 질환 기술 이전도 2021년에 했다라는 거.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술은 그러니까 기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는 추세가 나와 있고 여기서 지금 이평선이 나와 있는데 오늘 KB에서 20만 주 나오면서 아마 기관 매도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이 200만 주 넘어서고 300만 주가 내면 산다면 제가 18,000원 목표가 있는데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넘어설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비만 치료제 대장주로 등극 가능성이 높아지는 올릭스였습니다. 기대감 더 유효하다라는 포인트 기억하겠고요. SY가 재건주로도 속하고 있죠. 이 종목도 저희가 편입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최고가 기준 23% 수익률 기록하는데요. 후기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SY 스틸텍 자회사가 굉장히 많이 잘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한 100억 정도, 이제 5천억 매출에 100억 정도 나오는 SY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전문 제조 회사인데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도 기술이 있습니다. 데크플레이트와 더불어서. 그래서 학교, 숙소, 병동을 급속하게 지어야 됩니다. 복지 시설을 빨리 지어야 돼요. 재건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시설 관련해서 SY가 기술력이 있고, 15층 이하의 초고층, 중고층 아파트 관련해서도 모듈러 주택 기술이 있는 SY.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6,500원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돌파 6,000원 넘어서면 제가 보기엔 7, 8,000원도 가능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건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듬직한 기업이죠. HD 현대 인프라코어인데요. 이 종목 15일에 매수하고 나서 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계속 보유하자라고 말씀 주실 것 같은데 이 수급이 꽤 괜찮더라고요. 기관들 지금 현재 제가 단기간 한 달 동안 뭐 거의 150만 주 이상 매수를 하고, 특히 연기금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다가 이제 매수로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아마 실적 2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1조 2천억 매출에 857억 영업이익을 예상하는데, 지금 현재 1조 5천억, 1조 6천억 정도 시총인데 분기당 뭐 800억, 그러니까 이게 줄어든 거거든요. 1,000억이 넘어갔던 영업이익인데 줄어들어서 800억인데도 제가 보기엔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거나 앞으로 중국 관련해서 경기 부양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올해 작년에 4,200억 영업이익인데 올해 3,800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충분히 실적 측면에서도 커버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기대까지 나오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리뷰 함께 하셨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부진에도 이렇게 잘 가는 종목이 두 분께 있는데요. 오늘도 두 종목씩 각각 4개의 종목을 총 합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공개할게요. 김응태 매니저님이 한화투자증권을, 조기준 매니저님이 삼성전자, 저희 이미 수익 한번 봤잖아요. 한 번 더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부터 가볼 텐데요. 이 종목은 증권주이기도 하지만 사실 비트코인 관련해서 요즘 많이 오르내리더라고요. 네. 비트코인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예요? 아니면 한화투자증권의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습니까? 개별적인 모멘텀보다도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 자체가 너무나 비중이 크다 보니까는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지고 왔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우리기술 투자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와 네. 관련돼서 또 한번 하나투자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기술 투자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투자증권들도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한 두나무 관련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외쪽으로서 이제 보면은 STO 관련된 이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는 그와 관련돼서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기도 해요. 일단 우리기술 투자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만약에 보유하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하나투자증권도 같은 맥락으로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신규 접근을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여주고요.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지난 주말간에 9,500만 원을 돌파했다가 지금은 9,400만 원 정도 이제 언저리를 받고 있는데, 직전 고점이었던 9,800만 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대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차트로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우리기술투자도 전고점까지는 돌파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현재가 매수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는 3,400원 잡고 있는데, 만약에 이 3,600원 정도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갭매우기 장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차라리 그 자리라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비트코인 시세와 연동해서 움직였던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앞으로도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판단.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는 3,40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조기준 매니저님의 삼성전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연말까지 보자라고 저희가 지난번에 편입했는데 이미 뭐 10% 넘게 수익의 맛을 한번 봤거든요. 오늘 추가적으로 저희가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매력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75,000원대 저번 매수를 해서 이제 맞아요. 뭐 9만 원을 못 찍었는데, 제가 9만 원 이상 넘어갈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못 찍었습니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삼성전자를 못 사신 분이 이제 요게 8만 원대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수가 더 하락한다면 7만 원대가 나오겠지만 그 가격대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 7만 원이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도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2분기 실적이
74조에 10조 영업이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보다도 지금 현재 HBM3E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0조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많은 이제 반도체, HBM 반도체 외에 실적이 좋았다라고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모바일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2024년에 300억 매출에 44조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면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500조가 안 되거든요. 490조라면 충분히 펀더멘탈상으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10조면 앞으로 44조가 되려면 분기당 10조 이상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에도 3분기에 지금 현재 납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대만에서도 그렇고 해외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전 사업부터 해서 디스플레이 모든 쪽에서 지금 수익이 개선돼 있고 특히나 낸드 플래시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 한 해 1월 달에 하이닉스가 75% 상승했다가 지금 48%대, 거의 50%대 수익 구간이고요. 삼성전자가 올해 1월에 샀으면 15% 수익에서가 지금 7.5% 수익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50%대와 7%대 키 맞추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재가에서 매수하시고 95,000원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75,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되잖아요. 그때 한번 움직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뭐 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뭐 거기 뭐 7조, 뭐 10조 네. 나올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이미 실적이 나왔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부분별로 실적이 이번에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HBM3가 아니더라도 실적이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는 95,000원까지 조금 더 평소보다 올려 잡았습니다.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계속해서 두 분이 재건주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김응태 매니저님이 재건주에서 한 종목을 편입을 준비하셨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오늘 급등하는데 이 자리 괜찮을지 체크해 보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에서 조기준 매니저님의 선택이 확인됩니다. 자, 기계 건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HD 현대건설기계가 이 건설 쪽, 기계 쪽에서도 가장 매력적입니까? 네, 일단은 HD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를 또 네. 제조하는 업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건설에 앞장서서 재건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건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잔해를 또 치워야 되는 그런 목적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굴삭기가 먼저 투입되면서 아무래도 정리를 하는 목적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HD 현대건설기계가 한 번 더 먼저 투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더 커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지로 굳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발에 의해서 종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지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건설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재건 쪽에서도 물론 이제 SY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은 거기에 따라 이제 굴삭기 관련된 업종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뭐 PBR 자체도 워낙에 또 저평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해봐도 좋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각을 본다 보니까는 이제 리포트도 나온 게 있는데 리포트에서도 목표가를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74,000원까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우크라이나가 종전되는 거는 거의 기정화 사실적으로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줄곧 그때까지만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자리 흐름상에서도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 매수해봐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6,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재건주로서의 역할.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게요. 체코 원전 선정 이후에 원전주 좀 숨고르는 느낌이 드는데요. 곧 움직임 나오겠습니까? 두산 에너비티가 세론이 되면서 이제 그 날짜에 이제 고점에 사신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25,000원에 사신 분도 좀 있을 텐데 원전 체코 원전 수주했는데 왜 빠지지라고 생각이 들 텐데 네. 이제 이게 안타깝게도 2029년에 착공하고 2036년에 상업 운전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제가 보기엔 계약을 수주했으면 바로 그 다음에 착공을 하고 바로 이제 상업할 텐데 뭐 서구는 되게 이제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제 맞아요. 보면 외국의 성당 보면 100년을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원전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담수, 그다음에 발전 설비, 그다음에 원자력, 뭐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스터빈 수소뿐만 아니라 해상 풍력, SMR 이렇게 4개의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체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원전 수주가 있는데 좀 오래 걸리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그 수주전 관련했을 때 이제 소송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이제 이겨냈다라는 건 그 외에 이제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라든가 아랍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때문에 추가 수주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해상풍력에서 제가 올해 연말부터 서남권, 동남권 이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실적이 찍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기관나 외국인이 이제 1,000억씩 2,000억 팔면서 갑자기 급락이 했는데 2만 원대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뭐 영업 1분기 뭐 3,000억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 과거에는 두산그룹주들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물론 두산 밥캐드에 의한 실적이겠지만 그래도 흑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주, 원전 수주 추가적으로 나올 걸 대비해서 2만 원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대신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22,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4개의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김흥태 매니저님이 한화투자증권과 HD 현대건설기계를, 조기준 매니저님이 삼성전자와 두산 에너빌리티를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흥태 매니저님이 몇 시에 준비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장중에 한번 무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요? 네, 3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워낙에 또 힘들어가고 있는 시장에서 아무래도 끌고 가는 매매보다는 단기성 매매가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섹터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수익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무래도 내일에 대한 관심주를 한번 언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잠시 후 3시에 너튜브 김흥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3시 정각 기억해 주시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마감 후에 3시 50분 준비하고 계시죠? 최근에 무료 방송에 제가 DX, VX 비만 관련해서 새로운 종목이 올라오고 있고 왜 올라가는지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올릭스가 올라갔는데 추가적으로 만약 비만 관련해서 올릭스가 대장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3시 5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여러분들께 오전장 흐름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오후장 전략까지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